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요 전에 했던 게 뭐였어요?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됐어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차이점은 익히 설명을 했었죠. 이산 확률 변수라는 놈은요,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를 확률 변수로 갖는 거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네 번 아니면 이렇게 정수의 개수로 딱딱 떨어져 있는 모양이죠. 근데 말 그대로 연속이야, 연속. 연속 확률 변수라는 놈은요, 거기 밑에 157쪽 보시면 시계바늘이 하나 보이죠? 그 시계바늘이 돌다가 멈추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멈추느냐? 뭐 요런 것을 확률 변수로 갖는 거야. 그럼 1의 위치에서 멈출 수도 있고요. 2의 멈출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얘가 지금 눈금상으로 봤을 때는 1의 눈에 지금 멈춰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정확히 1일까? 아니지. 이게 1.1일 수도 있고 1.01일 수도 있고 1.000001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눈금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수로 갖는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키, 그 다음에 몸무게, 뭐 이렇게 측정해서 얻는 거는요. 선생님 키가 180이다 그러면은 쟀을 때 정확하게 180인지 179.9999인지 180.0001인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얘를 이제 확 돌렸을 때 얘가 정확히 1의 눈에서 멈출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뭘까요? 1부터 12까지의 모든 실수가 다 나오는 거잖아. 그죠? 1부터 12까지 모든 실수가 다 나오는 것 중에 거기서 정확하게 1의 위치에 멈출 확률을 구하는 건데 1부터 12까지 실수가 모두 몇 개야? 실수 모두 몇 개야? 자연수는 뭐 12개지만 실수는요, 뭐 1부터 2까지만 해도 무한계로 나오잖아요.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무한대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이렇게 많은 무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거 중에 1 한 것은 결국은 얘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1의 눈에서 멈춘다, 1.5에서 멈춘다, 2에서 멈춘다,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확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1하고 2 사이에서 멈출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 뭐 X가 1 이상 2 이하에서 멈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이 구간이 모두 몇 개니? 지금 12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구간이니까 하나 해가지고 1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우리 했던 기하학적 확률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구간에 대한 확률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거와는 다르게 이산 확률 변수는요. 어차피 하나냐 두 개냐 딱딱 떨어지는 모양이었잖아. 그죠? 우리 이산 확률 변수 여기서 나왔던 함수가 뭐였죠?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x의 값에다 집어 넣으시면 그때 확률이 나오는 거였죠. 그치? 근데 이번에 배우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면서요. 여기에서 나오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뭐냐면요. 이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고 얘가 확률 질량 함수야. 갑자기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서 뭐 질량과 밀도라는 얘기가 나오네? 그죠?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질량하고 밀도하고 부피하고 뭐 이렇게 있나요? 그럼 부피는 밀도하고 반비례하고 뭐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었나요? 선생님도 선생님 중학교 때 막 부밀반 막 이렇게 외웠던 것 같거든.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한다.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예?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밀도를 나타내는 것과 질량을 나타내는 식과 거의 유사해가지고 이 확률에도 확률 밀도 함수다,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그냥
너희들은 이산 확률일 때는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질량함수,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밀도 함수다라고 표현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확률 질량함수를 배우고요. 바로 이항분포를 배웠어요. 이항분포.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오는 그쵸? 확률 분포를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밀도 함수와 더불어서 이제 정규 분포라는 거를 배워요. 요게 끝입니다. 고등학교 확률 통계라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요. 요게 전부 다고요. 요 정규 분포의 중에 하나인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배우면은 뭐 어떤 분포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넘어가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확률 밀도 함수라는 놈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봤던 여기 눈금을 확 돌렸을 때 어디서 멈추느냐? 얘를요.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하면요. 분명히 여기 0의 위치부터요. 1의 위치, 2의 위치 해가지고 12의 위치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멈추는지는 다 랜덤하기 때문에요. 일정한 모양을 띠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K라고 놓자. 그러면 Y는 K, 이게 바로 뭐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놈은요. 확률을 나타내야 되잖아. 그쵸? 확률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요. Y는 fx라는 이 확률 밀도 함수는요. 몇 가지 성질,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요. fx는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확률은 0보다는 항상 크잖아요. 확률이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요. 정확하게 전부 다 0보다 큰 쪽에 위치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확률 분포에서요. 확률을 다 더했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항상 1이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요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1이 돼야 됩니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12 곱하기 K로 구하잖아.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 지금 0부터 12까지만 나오니까 12 곱하기 K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1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방금 여기 그림에서 나왔듯 바늘을 확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확률, 그것을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밀도 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요거 했었잖아요.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이 1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눈금이 어디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됩니다.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이 되는 모양이야. 그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다가 뭐 10에 위치한다 그러면 이 짝대기 넓이가 몇이에요? 0이잖아.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10부터 12 사이다 그러면 이 전체 넓이에서 여기가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근데 전체 넓이는 항상 1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면은 바로 그것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요. 그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확률의 값이 딱딱 튀어나왔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바로 넓이가 확률이 되는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요. 지금 아직 수투를 안 배우신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여기는 지금 뭐야 이 수 전체로 간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점근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놈이 이제 y는 fx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p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은 바로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fx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적분이라는 거예요. 안 배우신 분들 몰라도 되고요.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바로 넓이가 나오는 거고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확률이 되는 거죠. 확률이. 그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를 조금 볼게요. 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몇 문제 안 나오네. 그죠? 일단 필수예제 14번 보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이러하대요. 그리고 정의역이 0하고 2 사이래. 그러니까 0 이상 2 이하의 x 값을 갖는 거고요. 그 이외의 값은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k의 값을 비교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요. k의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k가 지금 상수값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돼요? 직선의 형태를 띠는 거죠. 직선의 형태를 띠면서요. 얘가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점을 지나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점을 지나고 요 k의 값, 즉 요걸 전개하면 3k 플러스 k 3kx 플러스 k가 되잖아. 이 3k가 뭐야? 기울기죠.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왜?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자, 요 x축보다 위쪽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정의역이요. 확률 변수가요. 0하고 2 사이에서의 값만 가지니까 여기에 0이 있으니까 요만큼의 2 여기까지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란 얘기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또 봐줘야 될 것이 이거 전체의 넓이가 몇이 돼야 된다고요? 넓이가 1이 돼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k의 값을 구합니다. 자, 여기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 절편이 나옵니다. y 절편은 뭐니? k가 나오고요. 여기는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3이 6 더하기 1이니까 7k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7k가 나옵니다. 7k. 그럼 요거 무슨 모양이지? 사다리꼴 모양이네요. 넓이를 구해볼게요. 넓이는 윗변 k 더하기 아랫변을 이렇게 놓고요. 8k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고 사다리꼴 나누기 1을 해야 돼. 그 새끼가 몇?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날라가고요. 요거 9k가 1 이렇게 돼서 따라서 k는 9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가 7k네. 자, 그래서 7k고요. 두 개 더하면 8k가 돼서 여기가 이제 8분의 1 이렇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p x가 0에서 1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가 0이고 이제 여기가 1 해서 이마만큼의 바로 넓이를 구해 주시면 끝납니다. 넓이를 구해 주시면 일단 요 fx의 식은 뭐가 되니? k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3x 플러스 8분의 1 이러한 식이 될 거고요. 그지? 자,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1 집어넣으면 f1은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이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몇이니? k 8분의 1이었고 그럼 요거 넓이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다 곱하기 1이죠? 나누기 2 하면은 바로 요 확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지? 다음 문제 봤더니 15번 봤더니 확률을 구하래. 자, 여기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완성해야 되고요. 그러면 fx를 쫙 보는데 0하고 1이고 1하고 2야. 그러면 0하고 1까지 1하고 2까지 보는데요. 자, 1 집어넣으면 얘는 뭐 나오니? k가 나오네. 그죠? 얘도 1 집어넣으면 k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kx인데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어때요? 2,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거 넓이가 몇이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몇이야? 2죠. 높이는 k죠.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한 것이 1이 돼야 돼. 아, K는 1이어야 되네. 그죠? 그래서 이제 K가 1이라는 것도 구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0하고 2분의 1에서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은 뭐 이쯤 있겠죠? 2분의 1? 아,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봐봐라. 요 식이 K가 1이 나왔으니까 Y는 X야. 여기가 Y는 X고. 그럼 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도 2분의 1이 나오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 8분의 1. 이렇게 해서 요 놈의 확률이 8분의 1이구나 라고 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얘가 지금 1대 2죠. 그러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되죠? 그럼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전체가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거가 4니까 여기도 4잖아. 그럼 전체 넓이를 8로 본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1, 3, 4 더한 거분의 1이니까 역시 8분의 1 이렇게도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자, 다 풀어보셨어요?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가 납득이 될 만한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fx가 뭐 대부분 직선으로 나올 거고, 이게 지금 뭐 수투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상황의 학생들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는 뭐 2차 곡선이나 뭐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오더라도 우리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면은 그것이 바로 확률이 됩니다. 164쪽을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우리 문제 풀어볼 때는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상수함수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1차 함수의 형태로 나왔는데, 정규 분포로 탁 넘어왔더니요, fx가 이렇대. 쫙. 뭔 소리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m. 으아, 이렇대. 얘를 갖다가요,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요, 요런 모양이 나왔대. 여기서 뭐 얘기하는 2라는 놈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는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파이라는 놈은요, 3.141592 뭐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무리수입니다. 예, 2라는 놈도요, 2.718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상수값이에요. 그냥 무리수 값입니다. 요건 이제 미적분 배우시는 분만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는 요 fx, 요 확률 밀도 함수가 바로 요런 모양이란 얘기고요. 요런 모양을 띌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럼 얘는요? 몰라도 돼.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런 형태를 띈다 그랬어요.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야. 예를 들어서 50점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50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50점, 뭐 그 다음에 여기가 70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평균이 50점이란 얘기고 여기는 평균이 70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여기가 이제 70이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모양으로 되겠죠. 그치? 그래서 평균에 따라서요, x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되는 모양을 띈다라는 거, 그거는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은, 평균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는 당연히 내려와야 돼. 왜? 얘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럼 얘가 왜 확률 밀도 함수인데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가 왜 내려와야 돼? 넓이는 항상 1이라는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넙대대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가 올라가겠죠. 왜? 어차피 여기 전체의 넓이는 항상 1이 돼야만 하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는 평균의 값에 의해서 평행 이동이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솟았다가 넙대대해졌다가 하는 거는 바로 뭐다? 표준 편차에 의해서 바뀌는 거다.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시그마 1, 그 다음에 흰색이 시그마 2, 노란색이 시그마 3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서는요, 얘를 갖다가 M1, M2 이렇게 넣으면 이거야 뭐 M1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M2가 큰 거잖아. 그러면 시그마 값은 어떻게 변해요? 가운데로 몰릴수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지금 평균이거든요. 시그마 1이라는 놈은요, 평균 주위에 이마만큼의 애들이 몰려 있는 거야. 평균 주위에 몰려 있으면 몰려 있을수록 시그마 값은, 자, 자료가 막 100점, 빵점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시그마가 어때? 편차가 어때? 큰 거잖아. 그리고 편차가 제로가 되려면, 표준 편차 제로가 되는 거는요, 전부 다 50점이니까 전부 다 50점. 그럼 제로야 그냥. 왜? 전부 다 가운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불끈 솟아있는 놈이요, 제일 작은 놈이고요, 넙대대해질수록 시그마 값은 커지는 모양이야. 그거는 알아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한다? 고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간혹 가다가 다음 중 가장 고른 자료를 골라라 그러면 얘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있는 거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놈은요, 이거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고? 확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보자. 이만큼의 넓이는 몇이에요? 0.5야. 반이니까 딱 대칭인 모양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쪽 모양도요 0.5가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뭐 아무튼 여기 a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하겠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가 이거야. 이걸 슉 쓰고 dx 해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헐이죠. 헐. 적분 자체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정규 분포라고 했죠? 얘를요,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거야.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요, 지금 보통 정규 분포는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근데 얘를 갖다가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요, 평균을 0,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1로 맞춰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이런 것들은 다 표에 나와요. 표에. 그러니까 표만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야.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이제 표를 보면서 이제 그림 몇 번 그려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개념 원리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보통 아마 라이트 센 정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시그마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뭔가를 보는 건데, 봐봐.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m이고, 다음에 시그마를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눈에 띄게 해줄게요. 역시 자료가 평균이 똑같이 m인데요. 이렇게 솟아있다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시그마 값은 자료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야. 시그마가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당연히 크겠죠. 그쵸? 여기서는 시그마 1이고 여기서는 시그마 2인데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서 인테그랄 아니 p x가 m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m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몇이야? 0.5야. 2분의 1. 그쵸? 절반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x가 m 이상이고 m 플러스 시그마 1일 확률을 구하시오. 만약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시그마 1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쯤에 시그마 1이 있어. 그럼 요거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표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놈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자, 시그마 1이 여기 있잖아요. 시그마 1이 여기 있으면은 시그마 2는 어때요? 여기가 예를 들어 시그마 1자리라면 시그마 2는 이렇게 좀 더 작은 쪽에 시그마 2가 있겠죠. 그래서 m은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만큼의 넓이하고 여기서 얘기했던 이만큼의 넓이는
자, 똑같이 m에서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의 넓이는 항상 같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시그마 값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 값은 나중에 결국은 표준화. 얘도 표준화하고 얘도 표준화 해가지고 구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림상에서 얘가 시그마로 표현되는 문제에서는 굳이 그거를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보고서 바로 답을 잡아낼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봐봐요. 필수예제 16번.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얘가 이제 뭐 노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야. 자, 얘는 뭐를 의미한다? 평균을 의미하고요. 얘는 뭐를 의미한다? 분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얘는 표준 편차죠. 그러면 요렇게 표현되면은, 자, 평균이 나오면 이 m의 값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쪽에 있는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정규 분포니까 모양은 이렇게 가운데가 솟아있는 모양이야. 가운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일반적으로 모든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요. 우리 애들 시험 성적도 내봐. 어떤 애들은 잘하는 애가 이렇게 있고 못하는 애가 이렇게 있고 이러지 않잖아. 대부분이 중간에 애들이 가장 많잖아요. 4등급부터 6등급까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m의 값에 의해서 이제 이게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 값이 주어지면 이게 이렇게 솟아 있는 건지 아니면 넙대대하게 있는 건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즉 얘만 표현되면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대. 정규 분포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m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봐봐. 12 이하와 18 이상일 확률이 똑같대. 그러면 자 12라는 놈은요. 12 이하니까 자 요쯤에 딱 있어서 요쯤에 12가 있으면 요만큼. 얘는 완전히 대칭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18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8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똑같고, 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대. 그럼 무슨 말이야? 얘하고 얘하고의 중점이 m이란 얘기죠. 그래서 12 더하기 18에다가 나누기 2한 것이 m이 되는 거고, 따라서 m은 몇이야? 뭐 1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m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12가 있어서 이하면 이만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18 있으면 18 이상이면 여기 이만큼 여기 똑같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건 안 되나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잖아. 여기가 12가 있고 여기가 18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169쪽을 봤더니 이제 표준화하여 확률 구하기. 이제 17번을 봐봐요. 자, 요런 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란 얘기인데요. 봐봐. 일단 제가 표준화 과정 설명 없이 요거를 풀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규분포 40이고 10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됐대. 그리고 여기가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5하고 40 사이에, 25하고 40 요거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가능해요? 안 되잖아. 그치?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0, 10의 제곱 어떤 x라는 확률 변수 x라는 확률 분포가 평균이 4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 되는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 x를요. 이제 바꿔줄 겁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이 x를요. z로 바꿔줄 거야. z로. 그럼 그 z는 뭐가 되냐면요.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요. 0,1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요. 시그마가 1인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시그마가 1인 이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나오잖아요. 0하고 z 여기
여기에 넓이가 바로 이렇게 표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거야.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뭐 표 읽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0하고 Z라는 것만 보시면, 그래서 요 표를 다 읽어주시는데 요거 다 나올 일도 거의 없고요. 좀 전에 보던 데를 보시면 169쪽이죠. 자, 이와 같이 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만 표를 이렇게 딱 떼서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읽어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표준화는 뭐냐? 자, 여기서 40,10의 제곱이 되던 놈을요, 이 Z를요 0,1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까 라이트센 잠깐 풀 때도 보여드렸듯이요, 시그마분의 x-m 요렇게 바꿔주시면은요 걔가 0하고 1이 돼버려. 봐봐, 지금 여기서는요 이 x가 40이야, 그죠? 그리고 시그마 x가 몇이니? 10이야, 그지? 근데 z라는 놈은요 이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z는 2에다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시그마분의 1에 이 x가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잖아요. ax 플러스 b의 평균 똑같은 얘기고, 그럼 얘가 지금 m이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 z는 0, 그래서 평균이 0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고, 시그마 z라는 놈은요 시그마의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시그마의 뭐죠 이거? 시그마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더하기 빼기는 없어지는 거고, 표준 편차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 시그마에다가 시그마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 요렇게 표준 편차 1로 맞춰준 거야. 이렇게 맞춰놓으면요 전부 다 이런 그림이 된다고. 확률 변수가 y가 됐건 y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표준화 과정으로 z로 맞춰주면 이런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요 표를 통해서 넓이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그럼 봐봐, 얘는 자, 요 x를 뭐로 바꿀 거냐면 z로 바꿔줄 거야. 근데 그 z가 뭐예요? 시그마분의 x-m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표준화를. 그러면 p x를 z로 바꿔줍니다. x가 25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시그마가 뭐였지? 10이었죠? 10분의 x 25 25 마이너스 m이 40이야. 40 요렇게. 그리고 10분의 x가 이번엔 40일 때죠. 40 마이너스 40 요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5인가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가지고요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5 당연히 여기 있겠죠? 왼쪽에 0보다 왼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0까지의 넓이니까 이거야, 이거. 이 넓이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딱 봤더니 여기 봐봐, 마이너스 1.5 없죠? 얘가 지금 0하고 z거든요. 요 1.5를 봤더니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5, 0하고 1.5의 넓이가 0.433이야. 그러면 여기 대칭인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1.5하고 여기하고 여기 넓이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4332 이렇게 된다고요. 확률이 0.433이란 얘기야. 뭐야? 만분의 4332라고요. 그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는요, px가 60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시켜야 돼. 뭐분의 시그마분의 x 60이죠. 마이너스 m 40 이렇게요. pz가 그럼 몇이니? 이거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2 이렇게 됐으니까 2 해가지고 0.477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고, 항상 그림 그려가지고 찾으세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0 이렇게 되면 여기가 2잖아.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는 거야. 그러면 이 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뭐니?
0하고 2 사이에서 여기 넓이가 0.4772란 얘기거든. 나는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이만큼 넓이 몇이라고요? 절반이니까 0.5잖아. 그래서 얘는 0.5에서 빼기 0.4772를 해줘야 되는 거야. 0.0228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만약에 P Z가 2 이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림 딱 그려가지고 2 이하니까 여기네. 그럼 0.4772잖아. 그러니까 0.9772구나 이렇게요. 0.4772에서 0.5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번은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번에는 확률이 주어지고요. 그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지금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그래서 px가 k 이렇게 되면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 50이고 k 이상이 뭐 이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아마도. 그치? 근데 이렇게 볼 필요 없고요. 얘를 갖다 표준화 시켜봅니다. 그러면 뭐분의 z로 바뀌고 시그마분의 5분의 x-m, x가 k 이상일 때 k-m 50 요렇게요. 이 친구가 0.0013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표를 쭉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는 이제 뭐로 바뀐 거죠? 0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상이 0.0013이다. 그럼 만약에 이 짝에 있으면 0.5보다 훨씬 크잖아. 굉장히 작은 수기 때문에 이 짝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가 0.0013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몇이어야 되니? 0.5에서 0.0013을 빼주면은요 7이야 8이야 9야 4 0.4987이어야 되네. 그 0.4987을 봤더니 Z가 3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3이어야 되는 거죠. 누가 3이어야 돼 그럼? 이 새끼가 3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K-50은 15가 되고요. 따라서 K가 65가 돼야 되는구나. 상수 K의 값은 65. 65 이상일 확률이 0.0013입니다. 요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 밑에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자, 봐봐요. 이제 표준화 식은 좀 이제 외워가지고 잘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Z가 뭐라고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정규분포 곡선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예상해가지고 쓰지 마세요 제발. 그림 꼭 그리세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 이거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어딘지 꼭 확인을 하셔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2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막 이런 거 찾는데 그거 안 하고 막 이 표만 보고서 대충 하면은 꼭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려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용은 더 없고요. 문제 읽으면서 이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겠죠.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1000명이 있는데요. 1000명 이렇게 있는데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64고요. 표준 편차가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P X가 17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죠. 퍼센트인지 구하라 그 말은 그냥 곱하기 100만 하면 되는 거죠. 100분율이니까. 그럼 얘는요. 표준화 시켜가지고 Z가 시그마분의 X가 170 마이너스 164 이렇게 되고요. PZ가 몇이니 이거? 5분의 6이니까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 딱 보고서 얘 이르지 말라고 표를 그려서 쫙 보시면 여기가 0이고요. 얘는 지금 1.2야.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1.2 잡고 이만큼이잖아. 그죠? 1.2 이상이니까. 그래서 0.5 빼기 0.3849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0.1151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몇 퍼센트인지 백분율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11.51%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백분율은 곱하기 100만 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요. 키가 160에서 170인 학생은 몇 명인가? 아, 걔네가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면 전체 1000명 중에 얼만큼이냐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문제죠. P 이번에는요. 160이고 170인 것을 구하시오. 그러면 역시 표준화 하시면 시그마분의 x-m 160 빼기 164 마이너스 4가 되고요. 5분의 170 빼기 164니까 6 이렇게 돼서 P 마이너스 0.8이고 Z고 1.2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1.2 있고요. 마이너스 0.8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줘야 돼. 그치? 0.8하고 1.2를 더해주면 더하면 0이야 1 올라가고 9하고 4니까 3이야 1 올라가고 8이 16, 17이야 1 올라가고 6, 0.67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6730 이렇게요. 아 근데 전체가 지금 1000명이래. 6730은 맞니? 0.673 0.673이야. 그러면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이 0.673이란 얘기죠. 근데 뭐를 물어봤어? 몇 명이냐?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이거잖아. 여기다 곱하기 1000만 하면 되는 거죠. 뭐 1000만 하면 따라서 673명 이렇게 되죠. 그지? 결국 표준화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요것도 생각만 조금 하면 돼요. 결국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거 똑같은데 거기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좀 활용을 하자고.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서 2000명이 응시했는데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 그럼 일단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합격하려면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P, X 이게 지금 점수잖아요. 그죠? 점수, 응시자의 점수가 그러니까 X가 K점 이상일 때 합격이다 이런 거야. 그럼 요 K라는 놈이 최저 점수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봐봐. 요거를 표준화를 시키면 시그마 분의 K-450 요렇게 돼야 돼. 그지? 그럼 이 확률이 몇이어야 되느냐고. 몇이어야 되느냐고. 자, 여기까지 시키는 대로 그냥 쭉 왔는데 앞에 문제 봐봐. 앞에. 자, 320명을 뽑는데 2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320등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20등을 하려면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2000명 중에서 320등을 이렇게 안에 들어가려면 날라가고 몇이야? 100분의 16 이렇게 됐으니까 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쭉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0.16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Z값이 나오는 거죠. Z값이. 그지? 그러면 여기가 몇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0.16이니까 여기 나와 있거든. 여기가 0.34거든. 그러면 Z가 몇이어야 되는 거니?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Z가 75분의 K-450이 1이어야 되는 거고 K-450이 75니까 따라서 K는 몇이니? 525인가요? 평균이 450점인 시험에서 525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더라. 그러니까 최저 점수는 몇 점이야? 525점이다. 자, 이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근데 합격을 하려면 자 2,000명 중에 320등 안에 들어야 된대. 그죠? 그래서 2,000명 중에 320등 안에 들려면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따져본 거고요. 그러면 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쭉 그려가지고 여기가 넓이가 먼저 나오는 거야. 0.16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봤더니 얘가 0.34래.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된다 이 얘기고, 여기가 이제 0.3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16이 되려면, 그럼 이제 이 값은 누구 값이죠? Z값이잖아. 이 Z값을 통해서 뭐를 구하는 거죠? Z값을 통해서 X값을 깎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단지 그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내용의 전부니까 밑에 문제를 좀 풀어보죠.